안녕하세요. 태성 SN의 하유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PCB 분야의 멀티스케일 분석에 대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하고 멀티스케일 분석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적용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요약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PCB의 불량 원인 중 대부분은 PCB의 OPG에 의한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구글의 논문을 검색해 보셔도 PCB 관련 OPG 논문이 가장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PCB의 OPG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보시는 표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PCB 온도 분포에 의한 부분입니다. 만일 PCB가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도 위치별로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 열팽창 및 수축량이 위치별로 달라지게 돼서 이 PCB 자체에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 분포는 PCB의 운영 및 제조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조 공정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공정,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리플로우 공정입니다. 리플로우 공정에서는 온도가 갑자기 급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PCB 불량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운영 시에서는 이 전자부품 각각의 이 발열 조건과 냉각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온도 분포가 균일하다고 해도 PCB의 재료 자체가 여러 가지 재료를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있는 이 재료 상수의 미스매치, 일반적으로 그 열팽창 개수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러한 또 변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불균질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PCB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절연 물질과 이 카파 배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배선 자체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PCB의 변형 형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PCB의 여러 부품의 재료 특성 자체도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CB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불균질 재료들을 보시는 PPT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CB에는 여러 종류의 복합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B 기판의 경우 이 FR4라고 하는 유리섬유와 알폭시 수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재료를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유리섬유의 방향에 따라서 이 PCB 기판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 패키지를 봉지하는 이 언더필 등의 수지에서도 이런 수지에 이 실리카 필러가 함유되어져 있어 복합재료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납땜의 경우 얘는 이질적인 재료가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료 조직을 자세히 보시면 개별 입자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납땜도 이방성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복합 재료들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물성 정보를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료 물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구하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재료 물성을 구하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의 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머티리얼 사이언스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크립 실험을 위한 실험 장비입니다. 크립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하중 방향과 온도 조건을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많은 실험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연구소에서는 크립 실험 관련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기록이 50년이라고 하는 크립 실험에 관한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료의 크립 실험은 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한 것이죠. 따라서 실험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재료 물성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실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석과 실험을 병행을 하는 것이 재료 물성을 얻는 데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재료 물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실제 실험을
잘 표현해주는 이러한 실제 시편, 모델링 하여서 실제 실험 조건을 해서 경계 조건으로 입력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이 시편을 미세 구조, 시편 부분의 미세 구조를 모델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 재료 자체가 균질한 재료라는 가정을 통해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시 구조를 고려를 해서 단위셀을 모델링하여서 이 단위셀을 가지고 가상의 실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단위셀은 직육면체 형상으로 모델링하고 이러한 단위셀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사이클릭 대칭 조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경계 조건이 적용이 되고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모델링은 단순하지만 적용 가능한 변형 모드나 획득 가능한 재료 상수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단위셀 모델을 적용을 하시면 이 모델 생성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적용 가능한 변형 모드나 획득 가능한 재료 상수를 만족스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단위셀 모델 방법 중에 이 모델 생성의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툴이 멀티스케일 심이라고 한 뒤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구조 해석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탄성계수 관련된 물성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탄성계수 물성을 구하려면 만약에 3D 솔리드라고 하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36개의 재료 상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6개의 재료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6가지 하중 방향에 대한 모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